나의 해방일지에서는 가족과 사랑이라는 주제가 매우 중요하게 나오는데 염제호의 세 자녀들이 각기 다른 사랑의 방식이 나옵니다. 막내의 사랑, 장녀의 사랑, 장남의 사랑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면서 가족과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대인들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정의 사랑은 막내의 사랑이고 막내답게 연인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아기에 대한 사랑과도 같은 무조건적인 지지와 응원을 갈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미 아기 대접을 받기 어려운 성인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 그러한 아기에게 주는 것과 같은 응원이나 지지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미정이 대단한 점은 그러한 응원과 지지를 단지 바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에게 베푼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정이 구씨에게 자신을 추앙하라고 했지만 정작 구씨보다 더 대단한 추앙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미정입니다. 극 중에서 미정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미정의 모습으로 매우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자신의 1인 디자인의 능력도 있고 인내심도 대단하며 시골에서 주말에는 농사와 같은 집안일들을 도우면서도 크게 불평하지 않는 단정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독백에서 드러나는 내면의 모습인데 그 내면의 모습은 상처받고 지치고 아웃사이더적인 기질이 다분하며 철학적이면서도 우울증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염세적이고 때로는 내일 세상이 망해서 다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만큼 과격하기까지 한 망가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극중 현실에서 보이는 미정의 모습이 너무 차분하고 인내심 강해 보여서 이런 미정의 내면의 심리 상태는 겉으로는 미정의 독백 이외에는 크게 부각되어 나타나지 않지만 미정의 이러한 공허한 심리 상태가 사실은 구씨와도 같은 심리 상태이고 두 사람 모두 무언가로 채워지길 바랬던 상황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런 미정의 내면의 모습이 미정의 본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이 쓰지도 않은 돈으로 빚 독촉을 받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내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도 많이 상해서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20점짜리 시험지 같은 상황에서 남들처럼 지독하게 물고 늘어져서 싸울 성격도 아니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갓난아기에 대한 무조건적인 응원과 지지 같은 것을 바랐던 미정은 자신이 실수로 가족에게 혼나고 주변에서 놀림을 당할 것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는 대부분 자신이 상황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때 더 이상의 기대를 스스로 차단하면서 나오는 반응이고 이는 더 큰 실망과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 나오는 방어기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희망을 깊은 곳에 가둬두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절망뿐이고 절망이 이끄는 최종 도착지는 죽음이지만 그러한 죽음 또한 쉽게 용기낼 수는 없는 아직은 상상 속의 행위일 뿐이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참고 견뎌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에 의지하고 구씨 같은 사람은 술에 의지하고 연미정 같은 경우는 상상 속의 인물을 만들어 자신이 그 사람과 사랑을 한다고 연기를 하면서 견뎌내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공허한 빈자리를 채워줄 무언가를 갈구해서 죽지 않으려고 혹은 차라리 죽음밖에는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는 곳으로 달려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연미정은 인생이란 어차피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고 오늘도 어떤 사람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죽는데 이렇게 텅 빈 인생 아등바등 살려고 먼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사실 연미정의 내적 심리 상태나 구씨의 심리 상태나 다를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정은 술에 중독돼서 망가져가는 구씨를 보고 자신과 같은 공허한 심리 상태를 느꼈고 자신이 구원받기 원하던 방식을 구씨에게도 알려주고 서로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잃어도 사랑이 남는다면 아니면 사랑이 떠나도 돈이라도 남아있다면
세상은 그나마 지탱할 한쪽 지팡이는 있는 셈이지만 미정의 상황처럼 사람과 돈이 동시에 자신에게서 떠나버리면 그 공허함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고 영혼이 깊은 진흙탕에 빠진 것과 같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미정이 아니라 언니 기정의 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돈 있으면 심보는 좋아져. 사랑하면 착해진다는 말, 그거 괜히 있는 말 아니거든. 돈이든 남자든 뭐라도 있으면 심보는 자동으로 좋아져. 근데 내가 돈이 있니 남자가 있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디서 힘이 돋니? 이렇게 자신의 꿈과 욕망이 모두 좌절되면서 인생이 무의미하게 보이면 염세적으로 되어버리기 쉬운데 사실 그러한 절망적인 인식이 종교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미정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주기만 하는 가상의 연인을 만들어 버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해방클럽을 만든 동기가 뭐냐고 묻는 부장님의 질문에 대한 미정의 대답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의미가 없어진 세상에서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세상이 멀망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어차피 우리 모두는 죽을 운명이며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복을 얻고 살아가는 가치가 사실 의미 없는 거짓과 연극의 껍데기일 뿐이라는 생각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나 찾아내고자 하는 미정은 그것을 처음에는 상상 속의 연인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미정은 이렇게 상상 속의 연인을 본인의 마음속에 키워가면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는 자신만의 애정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애정관은 일반적인 세속의 사랑과는 다르기 때문에 미정은 그것을 사랑이 아닌 추앙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러한 추앙은 거짓으로 밝게 웃으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었으므로 자신처럼 망가져가는 심리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 구씨에게서 가능성을 찾은 것입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다 자란 성인에게 갓난아기에게 주는 것과 같은 무조건적인 응원이나 지지를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더라도 잘못한 일을 혼내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도 같이 해주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인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혼내고 타이르는 그런 모습이 잘못이나 죄는 아니지만 미정은 그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미정의 추앙은 바로 갓난아기를 대하는 것과 같은 모성애의 사랑이고 미정의 본능은 모성 본능입니다. 한편 직장에서조차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하나하나 시비를 걸고 고생시키는 팀장까지 있는데 이런 행위는 잘못된 행동이기도 합니다. 은행에서는 자신이 사정을 봐주지 않고 냉정하게 기계적으로 빚독촉을 합니다. 일화에서 볼링 동호회에 따라가서 볼링을 치는데 본인의 공은 옆에 구멍으로 빠졌는데 그 옆에 레인에서는 스트라이크를 치고 환호하면서 다른 사람을 응원해주는 모습은 사회에서도 본인이 바라는 응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미정의 심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미정은 안팎으로 어디 하나 자신을 응원해주는 곳이 없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견뎌내고 있는 것이 거의 한계에 다다르는 시점에 구씨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미정은 그런 사회에서의 부당함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면서 잘 견뎌내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만 그의 내면에서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덮어둔 상처가 점점 넝쿨처럼 자라서 자신의 내면을 묶어두고 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정이 뭔가에 묶인 것 같은 느낌은 바로 그러한 내면에서 아기처럼 응원을 받고 싶은 욕망이 해결되지 못해서 자신을 묶어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입니다. 미정이 그 속박에서 해방되려면 서울로 상징되는 사회에서는 경쟁에서 남을 이기고자 하는 보다 전투적인 욕망과 연기하는 가짜 웃음이 필요한데 미정은 그게 천성에 맞지 않아서 그냥 무리와 떨어져서 한 사람에게서만 아기처럼 지지를 받고 싶은 마음을 키워간 것이고 그것이 미정의 마음을 구속하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단지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진짜로 그 행복을 느껴보고 싶었기에 구씨에게 추앙을 제안한 것입니다. 미정의 애정과는 상대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그저 잘한다고 응원해주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혼내거나 무언가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항상 잘한다고 박수쳐주고 먹여주고 토닥여줍니다.
미정이 바라는 추앙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갓난아기에 대한 애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정은 구씨에게 1살짜리 당신을 업어주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구씨의 잘못된 과거와 거친 습관들을 다 되돌려서 1살짜리 아기부터 다시 키워주고 싶은 모성애와 그러한 모성애에 어울리는 사랑의 방식이 바로 추앙이었던 것입니다. 미정이 구씨와 함께 절의 계단에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어릴 때 당신 옆에 가서 앉아 있어주고 싶다고 한 말에 구씨가 있어주네 지금. 내 나이 90이면 지금이 어린 시절이야 라고 한 말은 구씨가 미정이 바라는 아기의 모습으로 있어주려고 노력한다는 복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씨는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잠시 미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추앙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는 매우 힘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고 누구나 잘못을 하며 사람마다 다 다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로 자신을 희생하고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정이 자신의 이러한 애정관을 해방클럽 멤버들에게 공개했을 때 부장님의 첫 반응도 그게 될까? 자기 자식한테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였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짧은 순간을 불사르고 죽음으로 마무리한다면 모를까. 미정의 추앙은 장시간 오래되면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들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씨는 1살짜리 아기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에 빠진 호빠 출신 조폭이고 조폭들도 무서워하는 거친 사람입니다. 애정이란 상호 교류이기 때문에 미정이 상대에게 갓난아기에게 대하는 것 같은 무조건적인 지지와 응원을 바란다면 본인도 상대에게 똑같은 응원과 지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한 애정 원칙을 미정 본인도 상대방에 대해 지켜줘야 자신도 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상대방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미정은 구씨가 하루 종일 술 마시는 것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의 과거도 묻지 않고 그가 싸우고 상처가 나서 와도 이해합니다. 심지어 구씨가 떠난다고 해도 붙잡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떠난다고 싫어한다면 그것은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자신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그러한 이상적인 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서 미정이 생각하는 추앙의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바로 가족의 일원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언니인 기정이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사랑할 각오를 한 남성과의 관계에서도 결국에는 딸이나 예비 시누이 같은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듯이 만일 구씨가 일반적인 남성이고 그에게 다른 평범한 가족이 있었다면 구씨도 미정의 숭배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염씨의 집안 식구들은 하나같이 구씨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신분도 안 밝히고 매일 술에 찌들어 사는 남자가 자신이 딸과 사귄다고 하면 울면서 뜯어 말리던가 남성에게 술 좀 끊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보통의 부모일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극중 미정의 성격과 당시 상황이라면 가족들이 반대해도 구씨와의 추앙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정은 심지어 가족들에게 자신이 구씨와 사귄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가족들도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미정은 자신의 부모님들한테서도 그러한 절대적인 응원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녀의 부모님들도 100%는 아니지만 일반 평범한 가정과는 다른 응원과 지지를 미정에게 보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추앙을 추구한 미정도 구씨에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그것은 구씨가 미정의 있는 그대로를 응원해주지 않고 선배에게 돈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요한 때입니다. 사실 미정이 선배에게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안 언니 기정의 반응도 구씨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기정은 미정의 머리를 손으로 치면서 머저리 같다고 말을 더 했을 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면서 당장 돈을 받아내겠다고 소리치는 것은 기정과 구씨의 똑같은 반응입니다. 비록 언니의 반응이 미정을 미워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미정에게는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구씨 같은 해결사가 나와서 일을 쉽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런 상황에 처한 자신을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마음이 공존할 것입니다.
구씨의 형도 한편으로는 도박빚을 받으러 온 사람들로부터 구해준 구씨가 고마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생에게 혼나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돈을 가지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미정도 수치를 받기 싫어하고 자신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얼굴을 붉히면서 서로 더러운 꼴을 보는 상황을 원치 않는 인물입니다. 물론 이러한 미정의 심리도 나중에는 구씨가 떠나면서 바뀌어서 팀장과의 불륜을 자신에게 덮어씌운 여직원을 가방으로 때리고 합의금까지 물어주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전 남친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축의금도 가지고 올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침 구씨가 미정에게 전화를 해서 미정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게 되었고, 이에 대해 미정은 구씨가 자신을 완전히 망가지게 놔두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추앙이란 신이 아닌 인간 상대를 무조건 응원하고 지지하는 종교와도 같은 성역인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서울은 살아남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는 욕망으로 남을 짓밟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의심하고 상처 주는 것이 바탕인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서 겉으로는 함께 웃고 같이 동호회 활동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정에게는 그러한 행위들도 진실이 없이 자신의 욕망을 위한 연기일 뿐으로 보이게 됩니다. 반면 미정이 사는 산토시, 그 중에서도 미정의 집은 경쟁 도시인 서울과 반대로 물욕이 적고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요인을 중시하는 성스러운 영역을 상징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세 형제가 택시를 타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그런 성스러운 분위기의 음악과 조명이 나오는 것은 이들의 가정이 무력에 지배당하고 돈과 겉모습으로 평가당하면서 이익을 위해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 서울과 달리 아직 마음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성스러운 세계인 것이란 뜻이고, 미정은 그런 집안에서 자라왔던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의심하고 평가하지만 미정의 집에서는 말을 안 해도 사람이 진심을 보고 믿어줍니다. 미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구씨의 침묵을 믿었고 미정과 그의 오빠 창희도 구씨를 믿었습니다. 기정이 구씨가 무슨 사고를 치고 숨어 지내는 사람 같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그 사람은 눈빛이 선해서 사고칠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주었고, 심지어 자기 딸이 그와 사귄다고 해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성스러운 환경에서 자라온 미정이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서울의 기업에 말단 계약직 사원으로 취직해서 온갖 현실적인 경쟁의 상황에 부딪히면서 구박받는 것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 드라마가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름 현실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각 등장인물들이 노력을 보여줍니다. 사실 미정은 그런 성스러운 영역을 지켜온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갓난아기에 대한 사랑과도 같은 수준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커온 인물인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딪힌 사람들은 그런 가정의 사람들과 달라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좋은 사람들이지만 매일 서로 싸우는 오빠와 언니, 힘들게 지쳐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그들에게 여전히 그러한 애정을 갈구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생각해서 가족이 아닌 상상 속의 인물과 추앙을 하다가 구씨에게서 그 상상을 현실로 실현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아들인 창희에게는 매우 엄했지만 미정에게는 유독 부드러웠습니다. 심지어 미정이 아버지 몰래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묵묵히 다시 옮겨 놓으라고만 한마디 할 정도로 딸에게 관대한 분이셨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추앙에 가까운 관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성인 여성으로서의 미정은 단지 관용이 아니라 남성의 응원을 바란 것이죠. 처음엔 미정이 상상 속에서만 홀로 키워가던 자신을 추앙하는 사람을 실제에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용기는 마치 영혼이 미리 알고 점지해주는 것처럼 언니인 기정이 아무나 사랑하자고 한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정이 아무나 사랑하자는 말을 할 때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구씨를 보면서 그 옆에 친구가 저기 아무나 지나간다,
기정이한테 오지 마세요라고 외치던 말은 마치 아무나 사귀기를 바란다는 기정이 아니라 여기 여자들 중에 미정이를 좀 봐달라는 영혼의 주문과도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춰진 미정의 묘한 표정은 진짜 아무나 사랑해도 된다는 언니의 제안이 미정에겐 신선하게 들렸고 그 말에서 무의식 중에 용기를 얻은 것과 같은 표정처럼 보입니다. 아무나라는 말은 사실 조건이나 외모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애정을 쏟으려 했던 미정 자신이 생각한 추앙 상대에 오히려 더 가까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극 중에 창희가 한 대사인 그냥 태어나 보니 옆집에 얘가 있어서 친구가 되었다는 말처럼 조건 따지고 외모 따져가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이끌리는 대로 그냥 엮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정의 추앙 원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구씨가 본인을 떠나더라도 아주 가끔은 전화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소망이지만 미정이 꿈꾸었던 추앙이라는 절대적인 지지의 원칙에 1%라도 금이 가는 시작이 되는 지점입니다. 구씨가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본인이 꿈꾸었던 무조건적인 지지와 응원이 되는 것인데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정의 한계를 시험이라도 하듯 구씨는 전화번호마저 바꿔버립니다. 이 시점부터 미정의 심리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구씨와 추앙을 주고받으면서 위로를 받았었지만 미정이 홀로 남은 뒤로 미정에게도 조금씩 들깨와 같은 투쟁 본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구씨가 떠난 뒤에 구씨와 같이 갔던 산의 밤에 올라가서 홀로 들깨를 마주쳤을 때 바닥에 몽둥이를 들고 들깨와 싸우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미정에게 현실적인 투쟁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미정은 자신에게 빚을 떠넘기고 다른 여자에게 간 선배에게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그의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까지 챙겨올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보다 전에 구씨에게 달려들던 개에게 미정이 덤빈 것은 그 개가 구씨를 공격하려고 했으므로 구씨를 보호하려는 모성애와 같은 본성에서 나온 것이지만 구씨가 떠난 후에 들깨와 싸우기 위해 몽둥이를 든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그 안의 뜻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망입니다. 내일 당장 지구가 망해도 괜찮고 자기를 떠난 남자들이 모두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미정의 심리였는데 이번엔 자기를 떠난 구씨는 감기도 안 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본 앰뷸런스는 바로 본인 어머니의 사망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망을 마주하면서 자신에게 진짜 모성애를 다해준 어머니가 사망하는 순간에도 본인은 어머니가 아닌 이미 떠난 연인인 구씨에게 자신의 모성 본능을 바치고자 했던 것이 슬펐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모성애를 준 어머니가 없는 세상, 그리고 자기가 줄 모성애를 받아줄 구씨도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치열한 투쟁과 똑같은 현실을 버텨가면서 미정에게는 점점 현실적인 투쟁 의식이 생기게 되고 결국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여직원을 가방으로 때리기도 하고 전 남친의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축의금까지 챙겨오려는 순간에 다시 구씨가 연락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알코올 중독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이라는 개념으로 상대를 대하기만 한다면 세상은 아마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감성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런 추앙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방치하더라도 본인의 의지로 중독과 같은 것에서 벗어날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씨에게서 이러한 추앙의 힘이 드디어 효과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정은 구씨에게 술을 끊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러한 추앙의 힘으로 구씨는 술을 끊겠다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드라마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구씨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돈에 대한 집착이고 다른 하나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자신이 영업장에 테이블당 현금 다발을 계산하고 확인이 끝나면 꼭 양주 한 잔을 비우고 나가는 모습은 돈과 술에 빠져든 구씨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액수에 맞는 돈이 확인될 때마다 술이 몸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돈이 금고에 들어갈수록 마음속은 더 텅 비어간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금고에 돈이 들어가면 마음이 비워지므로 술로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구씨의 알코올 중독의 근본 원인은 돈에 대한 집착에서 생긴 것입니다. 구씨가 신 회장에게 말했듯이 돈을 만지면서부터는 어디서 칼이 날라오지 않을지 항상 혼자서 긴장하면서 살아온 탓에 돈을 보면 긴장하고 그 긴장을 술로 달래버릇하면서 생긴 습관인 것입니다. 즉 구씨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려면 돈에 대한 집착을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이고,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큰 돈을 금고에만 쌓아두지 말고 베풀고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금고를 채우고 술로는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구씨는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써야 할 때 쓰지를 않고 술은 마시기만 하고 나누지 않습니다. 항상 잔은 2개를 가져다 놓고 술을 마셨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나눈 술잔이 아니었습니다. 눈만 뜨면 찾아오는 환상의 사람들에게 주는 술잔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 역시 결국엔 본인의 몸속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마지막에 구씨가 미정의 조언에 따라서 형을 환대하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금고에 쌓아두고 그렇게 집착하던 수많은 액수의 돈을 구씨가 스스로 가방에 챙겨서 나가는 장면은 구씨가 이제 돈에 집착하는 자신의 욕망에서 해방되고 자신이 돈을 나눔으로써 마음속에 술이 아니라 애정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술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실 구씨가 술에 집착하게 된 것은 돈을 모을 때마다 긴장이 되었다가 허해지는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돈에 대한 욕망을 비우면 술이 들어갈 자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극복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제 그 극복의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극중에서 미정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씨가 슈퍼에서 양주를 사서 주머니에 넣고 나가다가 주머니에서 양주를 꺼내면서 술과 같이 주머니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이 빠져나간 것은 1차적으로는 술과 돈이 구씨의 욕망에서 한 주머니 안에 섞여 있던 물건들처럼 본래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씨에게서 술과 돈은 서로 욕망과 집착의 접착제로 붙어있는 존재이므로 거기서 떨어져 나온 500원은 술이 아닌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술과 연관되지 않은 돈, 술에서 해방되고 집착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돈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미 구씨는 자신이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것을 형을 위해 혹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쓰기로 한 뒤이므로 그 뒤에 남은 500원은 금고에 쌓아만 두고 쓰지 않는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고 남은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돈을 상징합니다. 가방 안의 돈이 집착이라면 500원짜리 동전은 생활수단입니다. 그 500원이 술을 사고 남은 거스름돈이라면 돈에 대한 집착과 그 돈만큼의 술을 버리고 남은 돈은 거스름돈처럼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도구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도구란 결국 삶을 상징합니다. 술을 버리고 남은 거스름돈과 같은 삶이 구씨가 구원의 대가를 치르고 얻은 삶인 것입니다. 돈으로 치자면 500원이라는 보잘것없는 가치이지만 그것이 집착과 욕망을 버리고 새로 얻은 삶이라면 77억 이상의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에 집착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거스름돈과 같은 500원이 기적처럼 하수구 철망에 걸린 것은 돈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렸으면 이제 술도 버릴 수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 구씨가 500원이 상징하는 해방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에서 해방됨으로써 비로소 500원도 해방이 된 것이 바로 술병과 한 주머니에 있다가 홀로 해방되듯이 튀어나간 500원의 상징입니다. 구씨가 술병을 노숙자 앞에 두고 간 것은 자신이 돈을 형이나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 가지고 나갔듯이
이제는 술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하수구 아래의 공간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하수구 아래에서 올려다본 각도로 본 장면은 하수구 덮개가 감옥의 창살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손길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500원이 하수구로 빠진다면 그야말로 생활에 필요한 돈조차 없는 알거지 신세로 전락하고 주머니에 남은 술만 마시다가 굶어 죽는 운명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기적적으로 빠지지 않고 남은 것은 돈을 나누고 술도 나누면서 자신이 삶을 영위해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구씨는 마지막에 자신의 술을 노숙자에게 주고 술을 나누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어지는 해석은 다음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